안녕하세요. 아이러브9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법안 하나를 들고 왔는데요. 전기차 오너분들이라면 이거 절대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꾹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할게요. 자, 상황을 먼저 그려볼게요. 여러분이 어렵게 결심해서 전기차를 샀어요. 주유비도 아끼고 환경도 생각하고 미래지향적인 선택을 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자동차 등록갱신 고지서를 받아보니까 거기에 처음 보는 항목이 하나 추가되어 있는 거예요. 연방도로 수리수수료 $130. 이게 바로 지금 미국 하원에서 논의 중인 이야기입니다. 미국 하원 의원들이 최근 Build America 250 Act라는 이름의 법안을 발의했어요. 이름만 들으면 뭔가 거창하고 나라를 짓는 것 같죠? 실제로 이건 5년 단위 지상교통 종합법안으로 도로, 교량, 인프라 전반을 다루는 1000페이지가 넘는 거대한 법안입니다. 그 수많은 페이지 속 1129조에 아주 조용하게 숨어있는 조항이 하나 있어요. 바로 미국 역사상 최초로 친환경 차량에 연방도로 수리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순수 전기차, 즉 BEV 오너는 매년 $130를 추가로 내야 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즉 PHEV 오너는 $35를 내야 합니다. 이 돈은 각 주의 차량 등록기관이 걷어서 연방고속도로 신탁기금으로 넘기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잠깐 연방고속도로 신탁기금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짧게 설명할게요. 미국은 주유를 할 때마다 갤런당 18.4센트, 디젤은 갤런당 24.4센트의 연방 유류세를 냅니다. 이 세금이 쌓여서 고속도로 신탁기금으로 들어가고 그 돈으로 전국의 도로를 수리하고 유지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세율이 1993년 이후로 한 번도 오른 적이 없다는 겁니다. 33년째 동결이에요. 그 사이 물가는 오르고 건설 단가는 올랐고 도로는 더 낡아가는데 기금에 들어오는 돈은 제자리걸음이니 이 기금이 2028년이면 사실상 파산 상태에 이를 거라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2년 뒤 얘기예요. 여기에다가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문제가 더 복잡해졌어요. 전기차는 주유를 안 하니까 유류세를 한 푼도 안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로는 똑같이 씁니다. 주행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도로가 다른 건 마찬가지인데 재정적으로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차처럼 취급되고 있었던 거죠. 그 논리 자체는 일리가 있어요. 전기차가 도로를 공짜로 쓰고 있다는 비판은 꽤 오래된 논쟁입니다. 테슬라와 전기차 업계를 꾸준히 지켜봐온 소여 메리시라는 인물도 이 뉴스에 대해 X, 옛날 이름으로는 트위터에서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130는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했어요. 앞으로 도로를 달리는 가솔린차가 줄어들수록 유류세 수입도 줄어들 테니 전기차가 그 공백을 메우는 건 당연하다는 논리였죠. 그런데 숫자를 실제로 뜯어보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현재 연비 효율이 좋은 일반 가솔린차 한 대가 1년에 내는 연방 유류세가 얼마냐면요. 약 $73에서 $89 수준입니다. 그런데 전기차에게는 $130를 청구하겠다는 거잖아요. 같은 도로를 달리는데. 전기차 오너가 내는 돈이 가솔린차 오너보다 거의 2배에 가깝습니다. 환경 부담은 훨씬 적게 주는 차의 도로 유지 비용을 더 많이 내라고 하는 구조인 거예요. 이 점을 두고 환경 소비자 옹호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부담 분담이라는 명분과 실제 수치 사이의 괴리가 너무 크다는 거죠. 타이밍도 굉장히 묘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순수 전기차는 신차 판매량의 5.5에서 6%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전체 시장에서 아직 소수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연방정부가 전기차에 새로운 부담을 얹으려는 건 시기적으로도 상당한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연방정부는 새 전기차를 살 때 최대 $7,500의 세액공제를 줬거든요. 소비자들이 전기차로 넘어오도록 유도하는 당근 정책이었죠. 그런데 지난해 의회가 이 세액공제를 아예 폐지해버렸습니다. 인센티브는 사라지고 이제 거기에 새로운 수수료까지 추가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180도 돌아선 거예요. 그리고 연방 차원에서만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미국 모습 개 이상의 주가 자체적으로 전기차에 별도 등록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주마다 금액이 다른데 예를 들어 노스캐롤라이나는 매년 갱신 때 전기차 오너에게 $214.50를 추가로 청구합니다. 여기에 연방 $130가 더해지면 일부 주에서는 전기차 등록 관련 추가 부담금만 연간 $300를 훌쩍 넘기게 됩니다. 전기차가 유지비가 덜 든다는 장점 중 하나가 빠르게 잠식되고 있는 거예요. 법안 원문을 보면 $130는 시작점일 뿐입니다. 2029년부터는 연방고속도로국 영어로 FHWA가 2년마다 이 수수료를 $5씩 자동으로 인상해야 해요. 자동 인상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가 최종 상한선인 전기차 연 $150,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연 $50에 도달하면 거기서 멈추는 구조고요. 이 수수료 제도는 2036년 10월 1일자로 종료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한시적 제도라는 건데 물론 시한이 지났을 때 연장이 안 된다는 보장은 없죠.
한편으로는 아이러브나인 구독자분들이라면 이런 맥락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슬라 본사는 기업 회계 구조를 활용해 연방 세금을 0달러로 낮춘 사례가 있는데 정작 일반 소비자 운전자들은 그런 방식으로 수수료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인 차원과 개인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이 법안의 상임위원회 공식 심의는 2026년 5월 21일 목요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의회 입장에서는 서두를 이유가 있어요. 현재 시행 중인 연방고속도로 재원 법안이 올해 9월 30일이면 만료되거든요. 그 전에 새로운 법안이 통과돼야 하니까 사실상 시간이 촉박한 상황입니다. EV 커뮤니티와 옹호단체들이 바라는 대안은 따로 있어요. 정액 요금이 아니라 실제 주행거리에 비례한 VMT, 즉 차량 주행거리 기반 과금이나 충전량에 비례한 킬로와트 시당 과금 방식을 도입하는 게 훨씬 공정하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도로를 많이 쓸수록 더 내는 방식이니까요. 단순 평균 130달러 정액제보다 논리적으로 더 정교한 접근이기도 하고 장거리를 자주 뛰는 차와 동네 마트만 가는 차가 같은 금액을 내는 불합리함도 줄어들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발의된 BLD 아메리카 250 액트 112구조는 BEV에 연간 130달러, PHEV에 35달러의 연방도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이 돈은 2028년 파산 위기에 처한 연방고속도로 신탁기금으로 들어갑니다. 2029년부터는 2년마다 5달러씩 자동 인상되며 상한은 150달러. 그런데 실제로 가솔린 차가 내는 유류세보다 거의 2배 수준이고 인센티브는 없애면서 수수료는 추가하는 정책 방향 전환이라는 점에서 EV 업계와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과연 5월 21일 심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리고 이 흐름이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줄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